안녕하세요.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박상민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주거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지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주거지는 있으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반대로 서비스는 받고 있으나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민간주택, 공공주택,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중에서 내가 혹은 가족이 활용할 것이 있기는 한가 의문이 드시는 경우, 누군가 매일 상담이나 일상 지원을 해주는 곳은 없는지,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지원해주는 곳은 없는지 등 많은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이번 안내는 독립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형,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생활 시 활용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라고 하는 서울주택공사 등 정부나 관련 공기업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의 확보가 가능한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활용 가능한 주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원하는 유형의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과 유형별 공급 일정과 지역별로 공급 물량이 달라서 원하는 지역, 이사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주택은 민간 사업자, 부동산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모두를 말합니다. 장점은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고 동네나 이사 시기 등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저렴한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과 공인중개 비용 등의 소요 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주거지 제공을 목적으로 지은 주택으로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가지 이상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 중 정신장애인이 활용 가능할 만한 유형 4, 5가지 정도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방 1개, 거실 겸 부엌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입니다.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에서 650만원, 평균 임대료는 45,000원에서 8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한 주택입니다. 임대는 2년 단위 갱신, 최장 50년까지 가장 오래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 소득 70% 이하는 소득과 재산 규모를 환산했을 때 월 180만원 정도 소득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매년 변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동네에 있는 붉은색 벽돌로 된 2층에서 3층 정도 규모의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주택의 개보수를 거쳐 다시 임대를 내놓는 주택입니다. 특징은 기존 생활권 내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에 분리되어 있기보다 동네에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냐 원룸이냐에 따라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신축 아파트 및 빌라 등을 기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특징은 신축 건물이며 시중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 공급 유형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상이하며 앞에서 소개드린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높은 편입니다. 같은 동네에 새로 지은 건물이 오래된 건물보다 더 비싼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대주택 유형들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이 유형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있으며 해당 주택이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하다면 주택공사, 임대인, 입주자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각 구에 위치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주택입니다. 2019년 처음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복지 서비스가 더해진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시기가 있어 해당 시기에 맞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인 거주형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며 신축 건물입니다. 입주와 관련한 보증금, 임차료, 가전가구 등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 정기적인 상담 및 일상적인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고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생활이 보장되며 필요시 근거리에 있는 직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여기까지가 독립생활 시 활용 가능한 주택들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지원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공공임대주택, 정기적인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면 지원주택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주택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먼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증상관리, 일상생활 기술 습득 등의 훈련과 동시에 거주의 기능도 함께하는 시설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전환시설, 훈련형, 거주형, 독립주거형의 4단계로 구분되기도 하나 순서대로 이용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역사회 전환시설입니다. 서울 시내 총 4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월 이용료는 30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거주 중 규칙적인 생활이나 증상적 어려움으로 쉼이 필요한 경우 단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퇴원과 지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직원이 야간까지 상주하면 훈련형, 주간에만 상주하면 거주형으로 나뉘며 두 시설 간 기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5명에서 10명 이내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입주 비용은 26만원에서 40만원 선으로 기간별 상이하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조리기술, 빨래, 청소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술 습득과 매일 단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독립생활을 위한 기술과 방법 등을 익히고 일상적인 상담과 지원이 밀착된 시설입니다. 기숙형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취업을 유지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며 이용료와 별도로 개인 생활에 따른 공과금, 임대료도 납부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업을 유지하며 향후 독립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시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상주하고 매일 일상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완전한 자립생활보다는 독립생활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수는 아닌 시설입니다. 자립생활주택입니다. 2019년 처음 만들어진 유형으로 앞에 공동생활 가정들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그룹으로 생활하는 곳이라면 자립생활주택은 한 집에 최대 2명이서 같이 사는 주택입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집기류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공과금, 보증금 및 임대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매일이 아닌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생활 전 단계에서 체험하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생활 시 활용 가능한 주택과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무리하면서 각 유형별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주택 유형별 비용 부담, 입주 기간, 서비스와 빈도, 지원자의 거리가 가까운지 등 주 기능은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를 선택하시면서 몇 가지 정도는 기준을 정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만 있으면 되는지, 독립생활을 위한 연습과 기술 습득이 필요한지, 매일 단위 밀착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지, 주기적 상담 및 일상 지원이면 충분한지, 금전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적합한 주거 자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립생활과 관련한 자원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각 유형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울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지역사회 적소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적소 만들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독립생활 역량 강화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잠재력과 힘을 통해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와 확산입니다. 적소 만들기 사업은 핵심 참여자, 지역사회, 한울센터가 함께합니다. 핵심 참여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잠재력과 힘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의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민이자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독립생활 역량 강화 참여 기준입니다. 첫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또는 원가족에서 독립거주로 이동하여 초기 적응기에 있거나 독립 예정인 정신장애인입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 거주 정신장애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립생활 중이지만 자립생활 유지에 지원이 필요한 관악구 거주 정신장애인입니다. 독립생활 역량 강화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일상생활 역량 강화는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 기술과 지역사회를 익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단골 가게와 자주 가는 장소 만들기를 통해 남하는 장소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셋째, 동료 지원 활동가를 연계하여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과 지역활동을 연계합니다.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에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동네 소모임, 정신장애 이해교육, 시민 우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 소모임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관계를 맺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정신장애 주민을 만나는 실무자와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정신장애 이해교육과 정신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의 시민 옹호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구성원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우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적소 만들기에서 적소란 적재적소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기 딱 알맞은 안성맞춤한 환경이란 뜻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쭉 지속되는 혹은 지속되리라고 기대되는 관계를 맺어가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 적소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적소 만들기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의 자치회장을 지냈고 지금 동료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지금 3년인가요? 작년, 재작년인가? 3년째 돼가는 3년째인가? 3년째인가? 3년째 됐던 20주년. 독립을 결정되기보다는 항상 부유한 삶을 살았죠. 제집 없이 그냥 공동생활 가정, 기숙사, 쪽방에서 있어본 적도 있고, 고시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갖고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있다가 이제 공조생활에 있을 때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그 메인네트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문자 와가지고 신청해가 된 거죠. 그건 뭐 집에 없는 사람이면 누군지 다 소망하는 거죠. 자기 집이 있는 거, 거주의 안전, 거주의 확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려움은 없었죠. 그 메인네트 그 신청해가지고 당첨될 때 이제 그게 좀 어려웠었는데, 뭐 천우신전지 그게 이제 그 될 때 그 됐다 하더라도 이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 집이 나온 것도 방이 집이 8개 나왔는데 그 다른 집은 다 안 좋은데 이 집만 좋았고요. 이 집 되고 싶어도 그 신청자가 10명 돼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면 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가니까 저를 제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을 택하겠다고 그래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그런, 이제 이사 올 때 그 동생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냉장고, 뭐 장롱, 그리고 세탁기 이런 거 다 주문해서 해줬고, 또 센터 선생님도 최 선생님 이제 같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물 먹을 때 보리차 같은 거 그런 것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돈 줬죠. 그래 많이 돈 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머리 감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이제 담배 하나 가지고 내려가서 마시면서 담배 피고요. 올라와서는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고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 뭐 페이북도 보고 인터넷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뒤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다 와요. 그럼 거의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데까지 1시간씩 걸리거든요. 갔다 오고 그럼 이제 기분 좋아지고 그럼 이제 성경 필사를 하죠. 성경 필사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죠. 그리고 또 산에 한 번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볼일 있으면 나가서 이제 차 타고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뭐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고 뭐 일에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 코넬 교육받고 있는 그 코넬 교육장 가기도 하고 동행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거고 도서관 문 열었으니까 도서관 가서 이제 책 좀 볼까 했는데 한 4개월 동안 콜렉 다니니까 한국 주민운동 교육 하니까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과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느라고 이제 다른 데 조금 신경 못 써, 뭐 그런 뜻은 못 쓰고 지금 이제 집에서는 요즘은 클래식 음악을 이제 좀 접하게 돼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좀 이제 새롭게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월세는 이제 월세는 83,000원인데 그 주거비로 전설 나가요. 그 구청에서 해가지고 일주일씩 가거든요. 그리고 공과금은 이제 정신장애인에게 후자에게는 바우처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우처에서 깎아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수도세, 뭐 전기세 같은 거 안 나가고요. 겨울에 이제 제가 추위 많이 타기 때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이 2개고 넓어가지고 한 7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바우처 2만원 깎고 한 5만원씩 낸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 3-4개월 이렇게 냈고 여름에는 이제 뒤가 문을 열면 시원하고 좀 선풍기 저는 여름엔 좀 더위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시원하면 저는 에어컨 틀으면 추위를 타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그래서 여름에는 가스비가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름에는 난방비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공과금이 안 들죠.
수업료는 약간 좀 부족하고, 저는 이제 동료질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얻은 수익금, 그리고 또 이제 인권 강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활동,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돈이 좀 있죠. 인터뷰할 때 돈 들어오고, 그런 걸 하면 이제 생활 가능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내가 과연 이 집에 있으면서 생활이 가능할까, 수입도 생활 가능할까 했는데, 그게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빨래 그러면 하죠. 청소는 이제 거의 안 하고 청소 가끔 이제 방 안에 그 인공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릴 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같이 누구 오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준비 청소 좀 해놓고, 그리고 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빨래는 이제 꼭 하죠. 빨래는 어차피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예, 그러죠. 몸이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간병원에서 그런 부분 그렇게 없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까운 간경원장이 계시고 도치변 간경원이 계실 것 같고 시전에 계시고 또 교회 권사님한테 한번 연락할까 뭐 그런 분들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 같아요. 또 힘들면 또 밑에 2층에 3층에 이제 그 여기 건물 담당하시는 분 아저씨가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또 누님이 또 계신데 그 누님한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모님들은 이제 많이 걱정되시고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걱정되시는데, 이제 그 내보낼 때 이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제도 있잖아요. 그 센터에 그렇고 이제 그 나갈 때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지고 나가서 그런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독립생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치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뭐 독립한다고 해서 완전히 뭐 세상 다 끊고 혼자 뭐 혼자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그 당사자들에게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한테는 어차피 이제 그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계속 살펴주시지만 또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물론 걱정되시겠지만 자녀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과 같이 계시면은 그 부모님이 항상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언제가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독립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몰려가지고 막 급박한 상황이 몰려가지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 사귀실 때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해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급박한 상황이 몰리지 않고. 이쪽은 안방이고요. 이쪽은 안방이에요. 여기 이제 제 옷가지가 있고요. 겨울옷도 있고, 봄 잠바도 있고, 네, 여름 겨울 잠바도 있고. 여기는 이제 창이고요. 이쪽 바깥으로는 이제 산이 보입니다. 산이 보이고요. 이곳은 이제 주로 제가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안방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이제 머리를 감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물건 보기도 하고 샤워도 하는 곳입니다. 뭐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시원하게 샤워하면 흠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고요. 신발장. 여기 좀 등산이 더럽네요.
엣지가 산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기 때문에 등산을 시키고 이제 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등산이 좀 더러워졌네요. 예.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이쪽은 이제 전망이 이쪽을 바깥으로 보면 이제 그 시내가 보이죠, 시내가. 네, 시내가 보이고, 이쪽은 이제 원래 처음엔 그 공동체를 가지면서 이제 그 작은 방에 있다가 이쪽 와가지고 이쪽 작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려겠는데, 그 이웃에 있는 옆에서 이제 막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으로 갔죠. 그래서 안방으로 가니까 종이에서 그때부터 안방으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옷가지도 있고 뭐 양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책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뭐 싱크대, 가스레인지, 가방은 여기 밥솥, 여기는 이제 빨래 해가지고 이제 빨래 건조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 베란다예요. 예, 이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 거의 쓰지 않아요. 예,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울 지역정신건강센터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거 강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응답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병원에서 10년째 장기 입원 중입니다.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병원입니다. 하지만 저도 퇴원하고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병원에만 있던 저도 서울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센터 회원분 중에서 약 30년 동안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퇴소하시고 2019년부터 동작구로 거주지로 옮겨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후견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지역으로 나오게 되신 분인데요. 일단 처음 나올 때도 이제 워낙 오래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지역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던 분이셨습니다. 일단 혼자 사는 경험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어려워서 이제 그룹으로 살고 있는 주택 입주를 하셔서 지내고 계시고요. 현재도 뭐 많은 어려움들은 있긴 한데 본인이 지내고 계시는 생활에는 만족을 하고 계신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센터 오시는 길도 몰라가지고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지만 센터를 오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도 센터를 오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계속 해주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누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셨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센터 출퇴근이라든지 자주 가는 가게들 말고는 이제 새로운 곳이라든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오래 걷거나 하는 것들을 좀 힘들어하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생활하시는 것에 좀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처음에는 이제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말씀도 하긴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 편이세요. 이제 혼자 밥하거나 반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하신데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일을 좀 나눠서 다른 분들이 뭐 식사를 준비하시면 설거지 한다든지 빨래나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같이 지내는 분들하고 갈등도 있으셔가지고 투닥거리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잘 지내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완벽한 자립생활의 모습이 아닐지언정 그 지역에서 누군가 함께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랜 기간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는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조금 더 부담감을 줄어드시는 부분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좀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면서 좀 지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
것만으로도 좀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계획 세우는 게 오래 되다 보면은 그만큼 시간 소요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꾸 완벽한 모습들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는 독립이 더 지연되는 모습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완벽한 독립을 세워서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 거주지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좀 지낼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밥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와서 적응하시면서 좀 지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립생활과 관련돼서 많은 지원들이 있는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들도 있고, 또 서울시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는 곳을 통해서 독립생활의 일부를 좀 경험하시고 지역으로 자립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지원주택이라는 이런 주택 유형도 있어서 그런 유형들도 좀 활용해 보실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통합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공공임대주택들로 가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뭔가 시설들을 통해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로 지역에서 좀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이제 관악구에 만약에 거주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센터에 적소사업 통해 가지고 집 구하는 과정부터 뭐 일상생활 하는 것들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것들도 통해서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만 있어서 가스도 다룰 줄 모르고 음식도 만들 줄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늘 태어나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저는 어떤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물어보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부분은 본인이 조금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좀 생활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독립생활을 준비하고 싶은지, 그리고 혼자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싶은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살고 독립생활을 희망한다고 하시면은 지역사회 전환시설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위에는 공동생활 가정 1년부터 5년까지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지역사회 전환시설보다는 바로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렇게도 가능하시니까는 두 유형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동생활 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좀 거주지를 꿈꾸신다고 하시면은 주택 통합 드시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립생활주택이나 임대 지원주택 같은 주택들도 이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악구에서 좀 독립을 시도해보겠다 하시면은 저희 센터 적소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늘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독립을 꿈꾸지만 혼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계속 비슷한 답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 유형 중에 지역사회 전환시설, 공동생활 가정, 이게 두 가지는 시설 유형으로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자립생활주택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모집 신청 시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좀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기관별로 입주 정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1실,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으로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시긴 하는데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 상담이라든지 지원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살긴 하지만 좀 같이 사는 느낌으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주택에 지원하는 곳에 영역은 아니기는 한데, 뭐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맞는 동료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둘이서 민간주택을 같이 계약해가지고 사시는 방법도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저는 지금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곧 3년 만기 퇴소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저는 배워야 할 게 많고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올해부터 최대 5년까지 지낼 수 있는 걸로 연장이 됐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5년 이후에는 퇴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는 같아요. 공동생활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살아가면서 이제 스스로 좀 알게 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생활 가정이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생활하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자립생활주택은 2명에서 함께 생활하는 주택이고 기간도 좀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용자가 상주하지 않고 이제 필요 시에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또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영이 됐든 독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거주하긴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옆집에도 나와 상황 비슷한 동료분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들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지금 여동생 집에서 지내며 외래도 다니고 집 근처 센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도 해먹고 청소도 잘합니다. 언제까지 여동생 집에 얹혀 지낼 수도 없고 이런 저도 안정적인 저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주택 청약저축을 좀 꾸준히 들어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꾸준히 모으는 것, 횟수를 밀리는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저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주택들도 달라진다고 하니 좀 꾸준히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택을 원하냐, 그리고 어떤 형태, 어느 동네에 살고 싶냐에 따라서 보증금 규모도 달라지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서도 지원 가능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소위 말하는 영구임대주택 이라는 주택들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자금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셔야지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족분들도 그런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악구에 만약 거주를 하시기를 희망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센터 접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주지 탐색부터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초기 정착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비용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참여, 관악구에 거주하시면서 좀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자립생활주택이랑 지원주택에서 가족이랑 연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자립생활주택은 2년간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생활 경험을 통해서 지원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쳐가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집에 2명이 살기는 하는데 같은 성별이 지낼 수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동성애 친구나 연인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집에 지원을 해볼 수 있겠으나 그거는 배정이 이제 본인 선생님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택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런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분이 뭐 주말이라든지 잠깐 와서 같이 지내다가 가시는 정도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같이 사시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주택도 마찬가지고요. 1인용 거주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고 계약 자체도 1인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주택도 이제 잠시 주말 정도 활용해가지고 머물고 가시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 거주를 하기 희망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런 기준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민간주택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모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네, 이제 희망하는 반려동물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소음을 발생하지 않고 조그만 공간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열대어라든지 뭐 금붕어 같은 이제 어류로 쬐끄만 어항에서 키운다고 하시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제 많은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제 생활소음 발생할 수 있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분, 룸메이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의 상황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원주택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인 계약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주위에 상환할 수 있는 상황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애완동물,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기간 아마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주택, 월세라든지 전세를 구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 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집주인과 협의가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주택들도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받은 질문의 내용이었고요. 뭐 주거 정보와 관련된 혹시 적수 사업과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답변을 드린 박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